네, 여러분 또 활기찬 아침 잘 보내고 계신가요? 토요일 머니왕 2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계좌도 활기차야 할 텐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마음만은 새롭게 전략들 세워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어젯밤 11시 많은 촉과 곤두세웠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비둘기적이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 기조 재확인하면서 이 연준 의장의 발언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는 플러스권으로 마감했던 모습까지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3대 지수 모두 나란히 상승권이었고 특히 나스닥은 1%가 넘는 폭 그려지기도 했네요. 자, 주간 단위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봤을 때도요. 사실 그 전에 굉장히 많이 미끄러진 흐름들이 2주 동안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번 주에는 낙폭 만회하면서 음봉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그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쭉쭉 올라가는 움직임 그려졌기 때문에 다음 주 좀 기대를 해볼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 만약에 이 테이퍼링이 연내는 사실화가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둘기적인 시그널을 확인했을 때 우리 주식시장은 과연 어떻게 소화를 하게 될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토요일인 만큼이나마 스페셜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웨이브를 통해서도 머니투데이 방송 가까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소통 창구가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계좌도 더 뿜뿜해질 수 있도록 저희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내 계좌 속에 있는 종목들은 어떡하지? 고민 많이 되실 겁니다.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많이 남겨주세요. 토요일 머니왕 2부, 3부에서는 여러분의 고민 해결 시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자, 전화번호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이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오늘 공명 정지위원께서 여러분의 고민을 싹쓸이 해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 창구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톡으로도 우리 정지우위원과 소통하실 수가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공명정지우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 링크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QR코드로도 가능해요. 여러분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되니까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디테일한 전략 점검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바로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이시죠. 공명정지우 위원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예. 이슈들 많이 예. 또 복습하셨을 것 같고 예. 그렇다면은 다음 주 어떻게 예.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인사와 함께 시장 한번 브리핑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정주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저는 좀 시장 이 흐름을 좀 예상을 했는데요. 뻔한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연준 의장 같은 경우가 이 어제 중요한 단어가 좀 나왔어요.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별개이다.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잭슨홀 회의 이후에 증시의 향방은 제가 볼 땐 이제 미국 증시 간밤에 이제 급등세가 나왔죠. 특히 나스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기술주의제의 강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건 역시 우리나라도 다음 주에 기술주, IT 자동차를 좀 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내년도 하반기까지 연준 같은 경우가 이제 테이퍼링을 진행을 한다라고 해도 거의 1조 달러의 자금이 증시에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유동성 장세는 끝나지 않았다. 뭐 적극적인 매매 전략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미 지난주부터 들어갔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지금 지수는 크게 신경 쓸 수 있는 뭐 구간은 이제 아닐 것 같고요. 델타 변이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하반기 백신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지난주에 이제 흐름을 좀 더 이제 분석을 해보면 지난주에 좀 삼성 폴더블 폰 쪽이 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삼성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파인테크닉스를 주도주로 관점에서 이제 DKT 같은 경우도 주도주 관점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삼성 폴더블 폰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아마 내년도까지 시장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 앞으로 순환매 관점에서 주도주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 포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다음 주에는 7일 날이죠. 현대차의 이제 수소 사회 비전 발표가 임박돼 있다 보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들이 들썩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도 좀 이어나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제 관심주이기도 했는데요. 바이오 종목 중에서 바이오니아의 끝은 어디인가.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 탈모 치료제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산업들을 많이 확대하고 있다 보니까 바닥에서 임원들이 꾸준하게 매집이 이뤄지고 지금 상투 신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바이오니아에 대한 관심도 아마 시장에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적극적인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면서 하반기 수익률 게임에 집중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렇게 음봉이 아닌 양봉이 나오는 걸 보고 뭐 데드캣 바운스냐 뭐냐라고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매매 전략 펼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매매 전략을 어느 섹터, 어느 종목으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하는지 그 팁 많이 얻어보겠습니다. 자, 공부도 우리가 놓칠 수 없겠죠. 그래서 강의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월화수목금 매매하시느라 고생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인 이 순간만큼은 조금 더 나의 주식, 매매, 트레이딩 기법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 깊숙이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공명 정재위원님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지요? 네, 최고의 좀 안정적인 기업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딱 두 종목 갖고 왔습니다. 이 종목 좀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예. 일단 이 바닥삭스리 주식투자법 중요한 부분이 항상 바닥에서 안정적인 기업을 성장성 있는 기업을 어떻게 투자를 할까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역시 오늘 제가 지수량주 내에서 딱 두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보려고 갖고 왔는데요. 이 바닥삭스리 주식투자법 1번 이제 OCI라는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이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이제 독보적인 이제 기업인데요. 연기금 쪽에서 지분 11%를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왜 안정적이냐? 안정적이다라는 거는요. 경쟁자가 없을 때 오히려 독보적인 기업이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태양광, 그리고 이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까지 치킨 게임에 이제 이겨서 살아남은 기업이죠. 무엇보다 중국 이제 1위 기업이 세계 1위 기업이 올해 이제 화제가 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OCI 같은 경우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수입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OCI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 시장을 진출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미국의 어마어마한 지금 뉴딜 정책, 한마디로 이제 인프라 투자 정책 발표를 거의 한 4천조 원에 가까운 발표를 하다 보니까 역시 앞으로 태양광 모듈 5억 개 설치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재료가 되는 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가 수요가 많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겠죠. 뭐 글로벌 빅테크 같은 기업들이 아마존, 뭐 애플, 구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다 전반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구매 비율을 굉장히 높이겠다 이런 부분들을 선언한 상태이다 보니까 앞으로 OCI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독보적인 기업으로 아직도 퍼가 예상 실적 대비 역시 10배도 안 될 한 6배에서 7배 정도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태양광 관련 기업하면 이 OCI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바닥에 있을 때 자사주 매입이 들어올 때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때 당시 3만 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항상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올 때가 바닥 관점에서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OCI 앞으로도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현대모비스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현대모비스 이 수소 연료 전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현대차의 수소 사회 비전 발표가 임박돼 있다 보니까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 부품도 개발하고 있고요. 로봇 사업도 진출하기 위해서 올해 2천억 가까이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거는 뭐냐면 한 가지를 실패했을 때 그 기업이 휘청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기업들은 한 가지가 실패를 해도 다른 사업이 부가적으로 역시 받쳐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하는 기업들을 주목해라.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OCI도 주목할 부분이 독보적인 기업이기도 하면서도 반도체용 플리실리콘 사업도 진출하면서도 바이오 사업까지 손대고 있다는 부분이 또 그 부분이 매력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역시 국민연금 쪽에서 지분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7천억 가까이 이제 들어왔다는 부분. 이 현대모비스도 거의 지분율이 현대모비스가 국민연금 10% 가까이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올해 총 자사주 매입만 거의 한 7천억 가까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지금 이제 5천억 이상 들어오고 5천억 가까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2,300억 지금 8월 말까지 한 절반 가까이는 이제 거의 들어올 것 같아요. 9월 말까지는 이제 완료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4분기를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도 이제 앞으로 담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이 차량용 이제 반도체 기업인 현대오토론을 또 인수하면서 앞으로 반도체 쪽에 집중 투자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무엇보다 자율주행 부품 같은 경우도 핵심 부품을 개발 진행 중에 있는데 미국 시장에 이제 로봇 사업을 2천억 가까이 투자가 들어갔다는 부분. 그러니까 너무 지금 뭐 나쁜 부분이 없어요. 장점만 있는 것 같아요. 올해 2분기도 실적이 급증하면서 앞으로 전동화 사업 가장 최대의 수혜주 관점에서 현대모비스를 꼽고 있거든요. 그만큼 실적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확대하고 있고 세력이 연기금과 자사주 매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차트도 아직 꼭대기권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볼 생각인데요. 일단 OCI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OCI 같은 경우는요.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쭉 기간 조정을 받다가 다시 21선, 61선 돌파가 이뤄지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눈에 띄는 부분이 투자 심리도가 침체권에 있다가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죠. 많이 올라간 것 같죠. 하지만 이제 21선 돌파와 함께 지난주 이제 막 5주선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려올 때도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기업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종목의 이제 예상 실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10만 원대 후반, 20만 원대 초반대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렇게까지 12만 원대는 아직 고점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 차트 급소를 노린다라고 하면 싹쓸이 기법은 바닥권은 721선 부근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좀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 턴하고 5일선 첫 회복되는 시점은 벌써 3일 전이었죠. 이때부터가 중요한 매수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선 5일째 다음 주 월요일 날 번쩍거리고 올라가면 단기 과일권에 진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대신 단기 과일권에 진입한다라고 해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노리고 좀 더 접근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가상으로 번쩍거리고 올라가면 5일째 되는 날은 어느 정도 단기 이격이 이제 벌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고점 매도 이후에 5일선 근접 시 재매수 뭐 이런 식의 전략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주식을 바닥 관점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투자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급증하고 있고 아직 720선하고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는 기업들을 선택하게 되면 안정적인 매매 전략을 이어나갈 수 있겠죠. 최근 들어 지수가 조정받는다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가 있는 종목군으로 잘 포착을 한다라고 하면 초보자분들은 좀 더 쉬운 수월한 매매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모비스 설명을 드려보면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부터 이제 파라볼릭이 빨갛게 돌아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21선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721선하고 요만큼밖에 이격이 안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토캐스틱과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번에 상반기에 자사주 매입이 2천억 이상 들어올 때 평균 매입 단가가 29만 9천 원대였습니다. 아직도 지금 10% 정도의 갭이 있어요. 여기서 10% 이상 올라가도
2분기 자사주 매입 단가 부근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3분기 아직까지 뭐 그렇게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나서 주가가 상승세로 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갈 때 항상 너무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받을 때 20만 원대 중반대 부근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 20만 원대 중반대 30만 원까지만 올라가도 20%의 정도 상승률이 나올 수가 있겠죠. 현대모비스 이제 시작이죠. 자율주행 핵심 부품 개발 이제 시작입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오려면 아직도 멀었죠. 4, 5년 뒤는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로봇 사업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역시 현 전기 수소차 관련 사업 이제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제 시작되는 기업들은 기회가 있고요. 이제 산업적인 사이클 어느 정도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기회가 없게 되는 거죠. 항상 최대 실적 나올 때 보지 마시고요. 이제 투자가 시작될 때 바라보시게 되면 항상 좋은 기회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업은 이렇게 721선 부근은 바닥 관점에서 있는 기업들을 잘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정적인 기업의 조건도 여러분 체크하셨죠. 그리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들까지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종목 발굴 이렇게 하는 거구나까지 그 팁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새로운 종목 발굴은 그렇다 치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증 많으실 겁니다.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저희 여러분 상담 도와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01786) 1022번, 01786 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고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여러분의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부터 연결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에 힘이 넘치시니까 좋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볼까요? 동아기업이요. 40% 가지고 있고요. 예. 74,000원이에요. 동아기업 74,000원에 진입을 하셨군요. 예. 혹시 그러면 최근에 진입하신 걸까요? 예,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되셨어요. 네. 네, 일주일 동안 가장 컸던 고민은 어떤 걸까요, 그러면? 하는 건 없고, 이제, 가구 쪽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고, 매력이 있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 하고요. 앞으로에 있어서의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략 좀 싹쓸이 모아볼게요. 시청자님, 쓰리쓰리 네. 싹쓸이라고 혹시 외쳐주시겠어요? 예, 쓰리, 싹쓰리. 네, 위원님 예. 도와주세요. 예, 제가 이제 동아기업 좀 설명을 들어보려고 예. 하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전지 모멘텀이 가장 중요해요. 이 전해액 쪽에 이제 소재 관련주로 좀 볼 수 있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대비 좀 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2차 전지 모멘텀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가기 어려웠겠죠. 왜냐면 지금 실적 대비 퍼가 이제 20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2차 전지 관련 회사들이 성장성이 높다 보니까 조금 더 프리미엄을 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동아기업을 지금 74,000원대에서 40% 가까이 들어갔다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주식은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이 기업이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드려도 분명히 주가는 10만 원, 20만 원 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식을 매수권이다라고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동아기업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아기업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권에서 2020년도 3월 달 같은 경우가 바닥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밀집 국면은 2020년 4월 달부터 721선, 이 싹쓸이기법은 밀집 국면에서 이 막 돌파를 할 때 봐야 되는데 그때가 급소였죠. 그때 봤다라고 하면 거의 한 200% 이상 상승세가 좀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때가 집중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는 기업이 좋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연기금 쪽도 최근 10만 주 정도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과열권에서 약간 흐르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이 721선 부근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많이 볼 수 있는 시점은 아니에요.
못 볼 수 있는 기업은 아닌데 많이 볼 수 있는 시점은 아니죠. 그래서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때를 산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때는 저 밑에 2만 원대 부근에서 집중 매수권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매권 상태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적절한 상태에서만 매매를 하는 거지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큰 성공을 바라본다.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전 저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선 반등권, 매수권에 들어오는 위치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증시도 상승세가 이뤄졌고 그리고 이제 수소 사회 비전 발표도 다음 주에 현대차에 임박돼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또 2차 전지, 뭐 배터리, 수소차 관련주 이런 쪽이 좀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종목의 매도권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최근 들어 강력한 저항권이 87,000원대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받고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역시 이번에 좀 반등을 주면 87,000원대 부분에서 비중, 축소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 나머지 물량 정도만 어느 정도 추가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좀 밀린다. 그런데 증시 흐름이 너무 안 좋게 변한다. 그렇게 되면 일단 경계권에서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72,000원대 부근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주식은 이전 저점이 이탈되게 되면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부터 좀 가야 되고 지지를 받고 반등 신호가 나오면서 5일선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전 저점을 힘없이 깨지고 내려간다. 지수가 해외 증시가 상승세가 이뤄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정책 기대감 발표도 임박돼 있어서 기대감이 있는데도 만약에 72,000원대를 깨고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100일선까지 이탈된다. 그러면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맞춘다라기보다도 바닥에서 급소를 노리는 거고요. 그리고 매매권에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매매 전략을 펼치시면 일단 추격 매수도 74,000원대 했다는 건 좀 약간 추격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위치에서는 뭐 간다 못 간다를 떠나서 매수할 수 있는 명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닥권에서 싹쓸이기법대로 저 밑에 3만 원대에서 있는 이렇게 720선 부근에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노리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100% 200%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때를 사는 방법을 좀 더 배우시고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도움 많이 되셨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꼭 성투하세요. 예, 예, 고마워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저희 문자로 도착한 종목 고민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우리 이노뎁 볼까요? 7837번님께서 27,500원에 담으셨고 비중 15%, 메타버스 관련주라 매수했는데 손실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쵸, 메타버스가 한동안 굉장히 핫했었습니다. 7월 말쯤에 거의 휩쓸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글쎄요, 2만 원 선 좀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위원님, 예. 외국인이 팔고 개인만 예. 사고 있어요. 최근 장에서는. 예. 주가 괜찮을까요? 예, 지금 이노뎁을 좀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노뎁은 그래도 회사가 좋아요. 회사가 좀 좋아가지고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 중에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봐야 될 기업인 것 같은데요. 단점은 있습니다. 일단 이노뎁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 테마로 엮이면서 앞으로 실적이 막 폭발적으로 지금 당장 급증해서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보기는 지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노뎁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급증하고 있지만 고평가돼 있고 이미 한번 바닥에서부터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번 시세가 분출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쌍봉을 시현하고 좀 흐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7,500원대에서 샀다는 건 추격 매수를 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좀 위에서부터 이제 쌍봉을 형성하고 여기서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주식은 이렇게 쌍봉을 시현하고 5일선 이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는 건 잘못된 거죠. 28,000원대가 아니고 지금 27,5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건 쌍봉을 시현하는 날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서 적산병이 나와야 되는데 위에서 음선 3개, 흑산병이 나오면서 5일선 이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를 했다. 너무 못한 거죠. 이게 차트를 못 본다는 거죠. 이게 그만큼 이제 21선 깨져버리게 된다고 하면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종목에 이제 박스권 하단 추세는 어디가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상단 추세를 복사해서 아래쪽으로 갖다 놓게 되면 밑에 지금 하단 추세 부분까지 이제 근접은 해 있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십자선 형태의 음선이 자꾸 나온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 하락을 좀 지향하는 이제 일봉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매도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즈만 갖고 있다가 상단 추세는 저 위에 28,000원대 부근에 가 있죠. 반등 시
28,000원대 올라가면 매도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돌파를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물렸다 올라오는 거는 일단 안정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매도 기회를 누리고 나서 항상 이 종목은 다시 10,000원대 뭐 초중반대는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 이 회사 올해 예상 실적이 주당 순이익이 1,000원대 초반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15,000원대는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 중장기 성장성은 좋죠. 당장은 실적이 폭발적으로 급증하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그만큼 메타버스 산업이 성장을 좀 어느 정도 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노뎁은 대신 이제 모든 카메라에 호환이 가능한 뭐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이노뎁이 기술 관련주 중에서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 떨어지면 좋은 기회가 더 올 거예요. 그래서 10,000원대 초중반대에서만 바닥권이다라고 보시고 앞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주보다는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는 플랫폼을 이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굉장히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무궁무진한 지금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도 기술주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쪽을 네이버는 이미 너무 과열권에 있고요. 다른 기업들 내에서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해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플랫폼일수록 메타버스 쪽에서는 좀 더 활력을 얻는다라는 투자 지혜까지 좀 얻어봤습니다. 이노뎁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스모 신소재 볼까요?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46,200원 담으셨고 비중은 10% 정도입니다. 뭐 코스모 신소재 하면은 MLCC 쪽으로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최근 들어서 54,700원까지 고점 찍어내기도 했는데 41,650원으로 현재는 조정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위원님 가장 매물이 많은 때가 또 이쪽 구간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좀 분석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싹쓸이 기법은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거는 뭐 어느 누구도 맞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2차전지 이제 소재 업종이죠.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최근 들어 좀 이제 주가 올라가면서 연기금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좀 터무니없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과열 국면에서 꺾이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스모 신소재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21선이 이제 이탈되는 모습이 벌써 3일 전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지난주 십자선 형태의 양선이 나왔죠. 아직까지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주식은 대량 거래가 시현됐으면 그 고점을 돌파하고 가야 되는데 이미 8월 12일 날 고점 돌파를 못하고 꺾였기 때문에 46,000원대에서 매수를 했다. 잘못 매수하신 거죠. 주식은 이렇게 고점에서 대량 거래 시현되고 돌파를 하지 못하고 5일선 이탈되고 흐르고 있는 기업을 중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저 밑에 싹쓸이 기법대로 721선 부근에서 밀집 국면에서 바닥 관점에서 이렇게 터치를 할 때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돌파했으면 지지받을 때, 지지받을 때, 지지받을 때. 그 라인대가 14,000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13,000원대. 그때 매수를 하게 됐으면 지금도 20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위치에서는 대량 거래 시현되고 고점 돌파를 못하고 가는 기업들은 중간에서 반등이 다시 나올 것 같아도 아예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이 실패한 부분은 뭐냐면 너무 위에서 욕심을 부린 거죠. 매수 신호도 나오지 않고 저항권도 돌파하지 못한 종목을 흐르는 상태에서 그냥 매수를 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성장성만 보고 저평가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닥권을 찾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성공을 하려고 하면 바닥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 노력, 그리고 분석이 필요한데 그게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공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치도 21선 깨져 있는 상태에선 다음 주 지수 반등과 함께 좀 반등을 주면 어느 정도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3,000원, 54,000원대에선 매도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에 무조건 가야 돼요. 여기서 이전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4만 원대죠.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내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5일선 회복, 21선 회복하면 5만 원대 한 초중반대까지 다시 한번 거기서 매도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식은 외봉을 형성하고 바로 꺾이는 경우는 드물어요.
중간에 대부분 되돌림 반등을 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쌍봉을 시전하고 떨어질 때는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또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 가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 집중 매수를 해서 매매를 이어나가는 게 아니고 바닥권에서는 집중 매수해서 매매를 이어나갈 수 있어요. 철저하게 이런 위치에서는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반등 줄 땐 좀 축소 관점, 그리고 이전 저점 이탈되면 추가하게 대비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살펴봤고요. 박스권 매매로서 현명하게 대응 살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보니까 2907번님께서 현대중공업 지주 매수가 73,200원, 비중 25%,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73,000원쯤 대비했을 때 현재 종가가 64,600원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것 같긴 합니다. 위원님, 현대중공업지주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 현대중공업지주 일단은 뭐 조선업종이기도 한데요. 지주회사인데 무엇보다 현대중공업지주 안 좋아요. 네. 연기금 쪽에서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최근 1개월 동안 100만 주 가까이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수급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예상 실적 대비도 현저히 뭐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현대중공업지주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차트는 물론 721선 돌파 지지권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이 아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IT 분야,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차 분야, 앞으로 그리고 에너지 업종, 이런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종들은 좀 약간 시장에 관심이 좀 없죠. 거래량이 없죠. 최근 들어 거래가 팍팍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 쪽에서 최근 1개월 동안 100만 주에 가까운 매도 물량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또 기대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폭발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어차피 미국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앞으로도 아마 나스닥에 좀 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전에 2008년도 때도 마찬가지고 1998년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런 뭐 조선업종 뭐 이런 쪽을 보는 게 아니고요. 선박업종을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전기차 쪽, 그리고 에너지 쪽, 그리고 IT, 반도체 분야, 이런 쪽이 시장을 앞으로도 계속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항상 굵직굵직한 변곡점에 왔을 때는 이제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크게 차화정이라고 해서 한번 크게 한번 올라갔던 경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시장 주도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연기금 쪽도 지분은 좀 갖고는 있지만 아마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이전 저점 부근 721선 부근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 전략을 펼치다가 아마 이전 고점 부근이 한 7만 원대 한 중후반대 될 거예요. 그때 어느 정도 경계권으로 보시면서 이 종목도 여기서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면서 향후 7만 9천 원대 부근은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이 부근이기 때문에 7만 8천 원대 부근은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매도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6만 원, 2천 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중공업지주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공명 정주위원께서 언급했던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소프트센. 8월 23일에 매수가 됐었잖아요. 이 종목은 2,220원에 매수가 됐는데 2,970원까지 바로 어제장에 세게 나왔습니다. 33.78%로 이름대로 센 종목이 되었어요. 위원님, 예. 더 만족해도 되나요? 아니면 더 지켜볼까요? 저는 이 종목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요? 저는 뭐 이런 거 갖고 이 정도 수익을 갖고 원래 설명을 드렸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작은 수익률을 갖고 도전을 해보자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중간에 못 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경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소프트센을 먼저 설명 들어보면 이 종목은 폴더블 쪽에 이제 앞으로 OLED 핵심 소재를 이제 앞으로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 제가 지난주 그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작년도 제가 3월 달에 해드렸던 전설적인 얘기가 있는데 소프트센은 1,500원대 무조건 갈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100% 가까이 올라갔는데 최근 들어서도 제가 지난주에 해드린 얘기가 있죠. 이 얘기 해드렸죠. 싹쓸이 기법에 충족이 됩니다. 이 얘기 해드리고 지금 거의 한 30% 이상 급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대양선일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정고점을 이제 막 돌파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최대 주주가 인수한 단가가 3,000원대예요. 그만큼 이 소프트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 상단 추세가 3,000원대 초반대가 있고요.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던 그 고점을 이제 막 돌파가 이뤄지려고 합니다. 이번 달, 다음 달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최대 주주 인수 단가가 3,000원이다. 그런데 이 기업을 최대 주주가 인수한 홍콩계 사모펀드에서 인수한 거거든요. 사모펀드 쪽에서 인수할 땐 의도가 있어요. 이 기업을 인수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인수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3,000원대 아직 인수 단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실적이 분기마다 영업이익이 30억씩 나오고 있어요.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재무 상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이제 올해부터 정상화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정상화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사업과 함께 하반기 초대형 증설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세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단기는 일단 그래도 철저하게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이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늘 너무 기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종목 AS 해보시면 여러분 또 축하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파인 DNC입니다. 어제 정주 위원께서 저보고 파인 이거 굉장히 발음 좋다고 칭찬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도 한번 해주세요. 지금도 너무 좋으신데요. 지금도요? 파인 DNC. 왜냐면 이게 수익률이 굉장히 파인, 좋았거든요. 자, 2,110원에 들어가서 36.02%라는 수익률 또 저희에게 선보여 주셨고 바로 금요일장 사실 금요일장이 그렇게 쉬운 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점을 또 높였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도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 관점이신가요? 당연하죠. 아직 재료가 안 터졌고요. 이 파인드NC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싹쓸이 기법에 충족되는 기업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런 멘트가 나가면 제가 볼 땐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거의 모든 종합적인 생각을 분석을 토대로 싹쓸이 기법에 충족이 되면 단점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인드NC 같은 경우는 하반기 차세대 디스플레이 부품 사업을 하죠. 베젤 플레이트 이제 부품 사업을 삼성전자 쪽에 이제 공급을 추진 중에 있을 텐데 결정적인 이제 공시가 나왔죠. 7월 달에 BW 발행을 이자율 0%로 역시 시설 투자를 확대한다. 냄새가 나는 거죠. 하반기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바닥에서 고위급 임원들이 매수가 들어왔다. 제가 그 얘기도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위치였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721선 부근 예전에 제가 2021년도 4월 달부터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 이유가 721선을 아래꼬리 대항선으로 돌파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 다시 721선 부근 제가 설명드렸던 8월 20일 금요일 날 거의 근접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위치부터는 거의 부담이 없는 위치였죠. 거의 임원들이 1,900원대까지 추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2,000원 부근은 거의 풀베팅 구간이 아니었나, 집중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자신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강세분과 함께 시간에 다니까 또 3% 올라왔죠. 다음 주 월요일도 시가가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60일선을 돌파하고 MACD가 이제 빨갛게 나오기 직전 상태에 있고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제 50이상으로 올라오는데 아직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도 침체권에 있어요. 과열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봉 차트를 봐도 지난주부터 밀집 국면에서 이제 200주선 돌파, 지지받고 5주선 회복되는 위치였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봐도 이제 중장기 쌍바닥 패턴에서 장기 60개월 이평선 돌파와 함께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장기는 본격 상승 전환이 시도가 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인테크닉스 계열사죠. 2,000원대에서부터 해서 폴더블폰, 삼성이 힌지를 독점 공급하면서 지금 10,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삼성 차세대 디스플레이, 퀀텀단 디스플레이, QNED 이런 사업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베젤 플레이트, 독점 공급하게 되면 어떻게 또 주가가 크게 상승세가 나타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투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매매를 이어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제로, 시작도 안 했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는 일단 5일선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자, 파인 DNC까지 여기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가 어떤 종목을 또 공략해보면 좋을지 더욱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공명정주위원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위원님,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은 제가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 중에서 아직까지 뭐 크게 뜨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전기차 쪽도 한번 설명 들어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일단 이제 DKT라는 종목을 제가 먼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DKT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좀 관심 있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요. 이 DKT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블폰, 삼성전자 쪽에 핵심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FPCA라고 있어요. 이 부품을 전담하는 업체 중에 하나예요.
폴더폰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실적이 폭발적으로 급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FPCA가 무엇보다 전기차 쪽도 앞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이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부품이 있는데요. 전류를 정상적으로 잘 흘러가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부품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일단 THN이 생산하는 걸로 또 알고 있는데 이런 핵심 부품을 전기차로 이 전기차에 대체할 수 있는 부품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기차 시장에도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이 있고요. 무엇보다 최근 들어 12 발행을 이자율 0%로 몇백억을 발행했어요. 그 이유는 이자율 0%로 기대감이 크다는 거죠. 이자를 이제 안 줘도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발행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안테나 케이블 같은 경우도 퀄컴 쪽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퀄컴의 승인을 받았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수출길이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퀄컴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안드로이드 폰에 안 쓰이는 경우가 없죠. 다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DKT 같은 경우가 퀄컴 쪽의 재료와 함께 전기차 쪽의 재료, 폴더블폰의 재료와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면 폭발적인 또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이후에 있을 무방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하단 추세 부분에서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되고 주가가 지금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5일선 회복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강세일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하단 추세 부분을 지지권으로 보면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무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무방 꼭 참여해 보셔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종목 공개됐고요. DKT였습니다. 뭐 5G라든지 폴더블이라든지 재료가 굉장히 많아서 팔방미인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기대를 많이 해보겠고 하나만 가져오면 정이 없으니까 두 번째 종목도 열어볼 텐데요. 정지우 의원님, 예.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이번에 좀 길게 한번 해볼까요? 네? 예, MVH 코리아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MVH 코리아라는 기업은요, 무엇보다 제가 작년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기업인데, 이 원방테크가 자회사로 있죠. 그러다 보니까 MVH 코리아 같은 경우가 원방테크에 또 후광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 원방테크 기억나시죠? 굉장히 핫한 랠리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원방테크가 아이오닉5 배터리 모듈팩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무엇보다 원방테크와 지금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신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주식은 멈춰있는 기업은 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자꾸 투자를 하는 기업들을 보셔야 되고요. 혼자만 하면 외롭습니다. 뭔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MVC 코리아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2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아이오닉5가 지금 국내에서 7월 달에만 8,000대 그리고 3만 대 판매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3만 대 판매. 요즘에 여의도 가시게 되면 지금 제가 출근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눈에 속속 좀 보이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많이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유럽 시장과 그리고 미국 시장에도 지금 하반기 가을철부터 시작해서 판매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수에도 이제 판매량이 폭증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폭증한다. 그러면 당연히 아이오닉5 독점적 수혜주들은 상당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MVH 코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해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MVH 코리아 같은 경우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이제 막 21선 돌파가 임박돼 있죠. 그리고 나서 5일선 회복 안착한 이후에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싹스리 기법은 721선 근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바로 위에서 이제 5일선 회복 안착하고 21선 돌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종목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움직였던 기업이죠. 무엇보다 바닥권에서부터 외바닥, 그리고 쌍바닥, 그리고 쓰리바닥 패턴. 어떻게 보면 2020년 3월달은 한번 추세가 살짝 이탈은 됐는데 하지만 그때는 좀 돌발적인 변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되고 이제 중장기 정별 상태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자 심리도 스토캐스틱 지표도 아직 침체권에 가 있죠. 아직 과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방테크 다음은 이제 MVH 코리아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제가 이후에 있을 무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VH 코리아까지. 맞아요. 요즘 전기차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은 또 필요한 부분일 테니까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은 무료 방송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뭘 주목을 해야 하는 걸까요? 자, 공명 정지우 의원님. 예. 우리 공시 정지우로도 유명하시고 정말 예. 이벤트 잘 요약해 주신 것도 예. 유명한데요. 다음 예. 주 우리가 뭘 좀 잘 보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땐 뻔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부분이 수소사회 비전 발표가 임박돼 있기 때문에 네. 역시 자동차 쪽이 좀 더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예.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역시 나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났기 네. 때문에 역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역시 기술주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시장이 중요한 건 역시 이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습니다. 하반기 중국 모멘텀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역시 하반기 적극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관점에서 다음 주 중요한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네. 다음 주 전략 세울 때 굉장히 큰 꿀팁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면 예. 무방 참여해보면 좋겠죠. 지금 계속해서 자막 나가고 있는데요. 11시 30분부터 시작한다고요? 예, 제가 예. 11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무방에서 얘기를 해드렸던 전설적인 종목들이 많아요. 앞으로 지금 제가 동성제약도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리고 꽤 올라왔는데요. 이번 주부터 이제 학회가 또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종목뿐만이 아니고 바닥에서 싹쓸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11시 반에 있을 무방 꼭 참여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제가 자세히 설명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수학에는 정석이 있듯이 주식은 싹쓸이 기법이 정석이다. 이 부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수학의 정석도 전 다 못 예. 봤는데 아, 주식의 그래요? 정석은 제가 용기 예. 내서 예.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주식의 정석 이 싹쓸이 기법과 함께 다음 주 전략 조금 더 샤프하게 깎아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은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해 주세요.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 공명 정지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이라고 현재 깜빡이고 있죠. 해당 버튼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바이오니아 350%, 소포트센 36%. 그 상승 랠리의 비법은 바로 싹쓸이에 있었다라고 하니까 무방 놓치지 마세요. 자, 노란톡도 가능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공명 정지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그 링크 안내에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을 함께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 할 수가 있고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채팅 또한 가능하다는 점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웨이브에서도 MTN 실시간 방송을 무료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동 중에 내가 조금 더 공부 많이 하고 싶고 주식에 대한 팁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다양한 채널 통해서 MTN 머니투데이 방송 함께 가까이서 즐겨보시는 것도 꼭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미장이 올랐고 우리 다음 주장 그렇게 큰 걱정 없이 전략만 잘 세워두면은 나쁘지 않게 또 적극적인 매매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성투하시고요. 무방에서 가격 전략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머니왕 3부 이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공명 정지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